정통사극 최초 넷플릭스 1위, 사극좌 최수종의 귀환, 장안의 화제인 KBS 대하 사극 고려거란 전쟁. 실제 역사와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었을지 궁금해지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안 되겠습니다. 궁금한 건 두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1Q10 수사팀. 의문을 제대로 풀려면 적진으로 파고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보기 전 예습부터 복습까지 한 큐에 끝낼 수 있는 고려거란 전쟁 드라마 해석본! 국력이 훨씬 약했던 초기 고려가 거대한 제국 거란의 숱한 침략을 모조리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비밀을 파헤쳐보기 위해 이번에 무려 14년 넘게 고려사를 연구했다는 드라마 원작 소설 작가를 붙잡았는데요. 그때 구주대첩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리거든요. 만일 구주대첩에서 졌다면 현대 우리가 상당히 달라졌겠죠. 완전히 다른 우리 세계에 살고 있겠죠.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수도 있죠. 반드시 승리할 것이옵니다. 오늘 키워드는 황제의 나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인 서기 993년부터 1019년까지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7번 27년간의 전투, 고려거란 전쟁. 아니, 고려가 대체 어떤 민족이었기에 당시 동북아 최강 전투국가인 거란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걸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선 당시 동북아의 분위기를 먼저 수사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고려의 역사는 사실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데요. 고려사에 고려거란 전쟁 기록이 별로 없거든요. 다 합쳐봐야 20-30페이지? 고려사 세가에는 거의 10페이지? 고려거란 전쟁이니까 거란의 역사서인 요사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원문을 구해다가 이제 번역하면서 당시에 이 중국 쪽은 송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역사책인 송사, 속자치통감 장편 때로 번역해가면 또 송사를 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책이 탄생이 된 겁니다. 오호! 핵심 관계자를 아주 제대로 찾은 1Q10 수사팀. 과연 드라마엔 책이 얼만큼 반영된 걸까? 이제 전투씬은 제가 자문을 좀 많이 했는데요. 강감찬 검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패판이 있잖아요. 밑을 공격할 수 없잖아요. 좌편이 방패 밑에 칠 수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자문했죠. 고려시대에 이제 맹화유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막 달 건데 석유라고 달아도 되냐고. 그래서 석유로 달면 큰일 난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맹렬히 타는 기름을 해라. 이게 고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갑옷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양규나 우리 강압자 입는 갑옷을 제가 다 직접 고른 거죠. 봉시식이라고 해서 날개 달려있죠. 그 날개 달린 툭을 제작해라. 이제 고려풍에 맞게 제작을 한 거죠. 드라마의 주된 무대인 고려는 918년 태조왕건이 건국한 이래 약 500년간 한반도를 군림한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황제 의복을 갖추었으며 해외 사신들이 선물을 바치던 팔관에 같은 제국의 의식도 진행했죠. 최초로 한반도 땅 전체를 통일한 나라였고 개성을 수도로 삼았으며 합리적이고 열린 나라였습니다. 그런 고려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거란, 그들 말로는 키탄. 요동 북쪽이 근거지인 거란족은 야유라부기의 부족 통일로 916년 요나라를 건국합니다. 이후 고구려의 후에 해동성국 발해를 멸망시키며 제국으로서 힘을 떨치게 됐죠. 수시로 전쟁을 일삼는 난폭한 유목민족이지만 독자적인 문자체계를 만들고 불교 문화를 꽃피우기도 했던 문화 강국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9세기 말 동아시아가 전부 다 혼란기였어요. 한국은 그때 후백제 시대였고 중국 쪽은 5대 십국이라는 아주 혼란기였거든요. 근데 만리장성 북쪽에 이 거란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 단위로 살아갔거든요. 고구려에 복속되기도 하고 당나라에 복속되기도 하고 아주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부족을 다 통일시키고 발해에도 멸망을 시키죠. 야유라복이 뒤를 이어서 태종 야율 덕광이 만리장성을 넘어 지금의 북경 지역 연운 16주라는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이 연운 16주를 그 한족의 통치 방식으로 다스려요.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거란 조정의 모습을 비출 때 이제 거란 복식도 있지만 한족 복식도 보이거든요. 그게 거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거란은 서쪽으로 지금의 울란바토르를 넘어서는 동서교역로인 초원길, 즉 실크로드를 차지하며 무역을 독차지합니다. 이로써 경제력까지 갖춘 엄청나게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거란의 진정한 부흥기는 거란의 5대 황제, 경종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경종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죠. 바로 경종의 후비였던 승천왕 태후 때 젊은 인재들을 한족, 거란족 가리지 않고 막 등용을 해요. 승천왕 태후 때 정치가 잘 되면서 이제 사방으로 팽창을 해요. 사방으로. 이 송나라와의 국경 지역은 야율추가라는 장수한테 맡겨요. 그다음에 저쪽은 완전 다 한 명씩 맡겨요. 그다음에 이쪽 동쪽은 그때 소선용이었죠. 발해부흥 세력들을 다 쓸어버려요. 여진족 다 쓸어버리고. 거란의 승천 홍태후는 송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해 전연의 맹이라는 맹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결과 송나라는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거란에 해마다 갖다 바쳐야 했죠. 이제 경제도 권력도 안정됐겠다. 정말 남은 건 한반도의 고려 땅. 그리하여 993년 5월 거란의 최고전사 소순영이 군사를 이끌고 고려를 처음 공격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고려의 인물이 바로 서희. 다들 아시죠? 기주대첩강 감천 서희거란조. 고려 성종 시절인 제1차 고려거란 전쟁과 서희의 스토리는 드라마에서 다뤄지진 않는데요. 그래도 꼭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틈도 주지 말고 공격을 가하게. 흥화진이 버틸 수 있겠소. 결국은 무너질 것이옵니다. 흥화진이 위태로 싸웁니다. 가서 도와야 하옵니다. 바로 드라마 초반 시청률 상승을 이끈 고려의 영웅 양규와 흥화진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죠. 그때 소순영은 80만 대군을 몰고 왔다며 항복할 것을 고려에 요구했고,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항복하든지 땅을 떼어주든지 선택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지금의 국방부 장관인 서희가 일단 싸워보자며 나서게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란이 80만 대군을 몰고 왔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소손영의 1차 침공은 사실 침공이라 부르기 좀 애매해요. 요사에 보면은 거란의 침공 시스템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소손영의 침공은 1단계 침공이에요. 적대국 변방을 어지럽히는 정도인 거죠. 네, 그 정도였던 거죠. 서희의 찰떡같은 판단력 적중. 고려군은 안용진 전투에서 소손영의 군대와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서희와 마주 앉은 소손영, 강동 6주, 압록강 아래 지금의 평안도 지역을 내놓는 동시에 송나라와의 교류를 끊으라고 고려에 요구하죠. 아니 뭐가 지고도 이렇게 당당해? 대국의 예를 갖추라고 하지만 오히려 큰소리치는 우리 서희. 땅을 내놓긴커녕 요동 땅도 우리 땅, 그 땅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하죠. 할 말이 없네. 서희가 외교관이다. 우리가 고구려 후손이라고 말하니까 소송령이 맞다. 강동 6들 떼어주고 갔다. 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소송령은 거란 최고의 인재였거든요. 정치, 전쟁 다 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와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땅 줄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서희는 거란과 고려 사이를 틀어지고 있는 여진족들을 토벌해준다면 조공을 기꺼이 바치겠다며 거란과의 협상을 제안합니다. 고려군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은 상황. 60년 동안이나 적국이었던 고려가 조공을 바친다니 그렇게만 된다면 소순영도 최소한 목표는 달성한 것이었죠. 서희는 낙타 10마리, 말 100필, 양 1,000두, 거기 압록강까지의 땅, 강동 6주 지역까지 선물로 받아들고 고려로 돌아옵니다. 군사 제도를 완전히 개편을 하거든요. 서희랑 이제 고려 성조랑 같이 서북면, 동북면이란 특수 군사행정 구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세금은 다 이 지역 국방비에 충당하게 하고 또 중앙에서 보조도 해줘요. 고려를 지키기 위해 만든 방패 같은 느낌인 거죠. 중앙군도 개편을 해요. 육위라는 제도를 완비하고 2만 평 정도 되는 토지를 군사들에 제공을 하고 노동력도 제공을 해요. 생계 구애받지 않고 상시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죠. 강한 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종의 신임 아래 서희가 구축한 고려의 창과 방패. 여기서 그 방패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입니다. 드라마 초반 허지를 불러 모았던 바로 이 씬, 흥화진 전투를 이끌었던 바로 그 인물인데요. 흥화진을 포함한 압록강 아래 6개의 성들, 즉 강동 6주의 성들은 이후 고려의 철의 방어선이 됩니다. 200년 뒤 몽골이 침략할 때에도 조선시대에까지 위력을 발휘했고요. 반드시 지켜내겠사옵니다. 거란군은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고려의 영웅이자 무성으로 불렸던 양규. 하지만 결국 잊혀지게 된 장군 양규의 이야기. 뒤에서 다시 제대로 수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파볼게요. 드라마 고려거란 전쟁은 고려 제7대왕 목종의 이야기로 포문을 엽니다. 그런데 계희 황제, 불륜남, 사생아, 근친혼까지 궁궐 분위기가 아주 어질어질한데요. 이게 다 사실일까요? 뭐 삼촌도 결혼하고 배다른 형제도 결혼을 하죠. 그래서 종례혼을 하지만 재밌는 부분은 한 가지 꼭 지켜야 돼. 같은 성씨면 안 돼. 그래서 왕건이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내야죠. 자기 아들은 왕씨야. 딸이 있어, 공주가. 왕씨가 돼야 돼. 근데 걔는 엄마 성을 따르게 해요. 또 황보희. 그래가지고 다른 성씨끼리 결혼시키는 거야. 권력이 흐트러질까봐. 왜냐면 딴 외척들이 들어오면 권력이 흩어지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례혼을 실시했던 것이죠. 목정의 계의설도 실화, 그의 어머니 천추태후의 불륜도 실화였죠. 바로 이 때문에 거란 황제가 40만 대군을 직접 이끌고 고려를 다시 한번 침략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또 한 명의 역사적 인물 강조가 등장합니다. 목종은 후사를 보지 못하는 상황. 그의 남자애인인 유행간, 유충정이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었고, 천추태후 역시 불륜남 김치향과 연애하며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둘은 왕씨가 아닌 김씨를 다음 황제로 만들려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한편 천추태후의 동생 헌정왕후는 궁궐 밖에서 살다 왕건의 8번째 아들 왕옥을 만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드라마 주인공인 대량원군 왕순. 비록 사생아였지만 누가 뭐래도 태조왕건의 직계 손자이자 신라 왕실의 핏줄인 정통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추태후는 그를 멀리 쫓아내는데요. 12살 때 강제로 머리 깎고 승려가 된 대량원군. 개성에서 거리가 아주 먼 외지의 절에서 살게 되죠. 이때의 절이 바로 북한산 자락 진관사. 당시 숱한 자객의 위협 속에서도 대량원군을 도왔던 진관 스님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전국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인물이 바로 강조였죠. 이대로 가다간 조정이 무너질 걸세.
이 고려가 김치향의 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반역자가 돼야 하네. 다음 황제가 될 사람은 대량 원군이옵니다. 죽었으면 어찌할 것이요? 살아있는 사람을 어찌하여 죽었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옵니까? 대량 원군은 살아있사옵니다. 어라는 분명히 고려를 다시 침범해 올 걸세. 내 이놈들! 거라는 분명히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려 들 것이옵니다. 이 고려에서 군사를 끌고 들어와 김치향과 유행관 등 관련 인물을 싹 죽이고 목종을 폐위시킵니다. 대량원군 왕순을 현종으로 옹립하죠. 1009년 강조의 난. 안 그래도 침략 명분을 찾고 있던 거란. 반역자 강조를 차단하라. 딱 이거다 싶었습니다. 1009년에 사망을 하죠. 승천한 태호가. 그런데 우리 황제 야율융서 12살에 즉위해가지고 28년간 황제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엄마 따라다니고 심지어 이 정도였어요. 거란이들은 격구라는 스포츠를 즐겨 했거든요. 폴로 같은 거죠. 말 타고 이제 공 치는 거. 야율융서는 엄청 좋아했죠. 엄마가 조서를 내려보내요. 야 격구 그만해 이제. 나이 40인데 이게 좀 역사에 있는 내 마음대로 스포츠도 못할 정도로 엄마한테 주워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를 억압하던 엄마가 사망한 거예요. 뭔가 보여주고 싶어. 근데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네? 그 전연해맹 때 승천태후가 동원한 병력이 20만인데 야율융서는 40만. 거란 최고의 병력을 동원해서 고려를 친 거죠. 1010년 황제 야율융서의 친정으로 시작된 40만 거란군의 고려 침략. 이때 총사령관은 거란 최고사령관 소배합,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불렸던 기적같은 전쟁, 양규의 흥화진 전투가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흥화진은 서북면 최북단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이곳 흥화진을 지키는 이가 바로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 당시 전투 기록에 따르면 양규의 군사는 고작 4,000명 남짓, 100배가 넘는 40만 거란군의 공격을 무려 일주일간 버텨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당시에 화포가 없을 때잖아요. 아주 잘 준비된 산성을 공격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서희가 강동 육지에 성을 쌓았잖아요. 흥화진도 서희가 쌓은 성인데 그 위치가 아주 절묘해요. 밑에는 삼교천이나 강이 흘러요. 아주 이렇게. 또 위에는 또 산으로 막혀 있고 이 공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말려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 식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패닉이 와서 항복하게. 그래서 5일 동안 공격해서 함락시킬 수는 없죠. 양규 같은 장수가 지키고 있는데. 거란군은 흥화진을 포기하고 고려군 본진을 털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바로 고려군 30만과 거란군 20만이 맞붙은 삼수체 대회전. 거란군이 당겼습니다. 곧장 공격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거란군을 전멸시킬 것이다. 강조는 결국 붙잡히고 말죠. 하지만 드라마엔 자세히 안 나오는 장면. 당시 야율융서는 강조를 자신의 신하로 회유하려 했는데요. 고려 1인자 강조를 포섭한다면 고려를 손에 넣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칼로 살을 도려내는 끔찍한 고문까지 해봤지만 소용없었다고 하죠. 그렇게 반역자 강조는 고려를 위한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니다. 한편 같이 잡힌 고려 문신 이현운에게도 똑같이 물었는데 그는 강조와 반대로 거란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자 야율융서는 그를 발로 차면서 크게 꾸짖었다고 하죠. 거란군이 개경 코앞까지 남하하자 고려 조정은 항복태세. 바로 이때 63세의 만년부장 강감찬이 두두 등장. 남들이 다 항복하자고 할 때 혼자서 항복이 아닌 항전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만 승리할 시간을 벌어야 했죠. 현종은 이를 받아들여 전라남도 나주로 약 보름간의 몽진을 떠나게 됩니다. 왜 나와주냐? 대량원군이었잖아요. 왕순이. 경상도 합천 지역이에요. 사실은 경상북도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경상도로. 또 엄마가 신라계고 하니까. 근데 하필 나주가 국토의 끝단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무조건 해안로였어요. 쌀 운반하려면 해안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가 엄청나게 그 요충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현종 나주로 간 건 끝까지 가보자 그런 때였죠. 나주로 가는 길에도 수차례 반란을 겪으며 모진 수모를 당했던 현종. 그 머나먼 피난길에 유일하게 도움을 주었던 이가 바로 공주 절도사 김은부입니다. 현종은 나중에 김은부의 딸들을 왕으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현종과 김은부의 손자, 그 아들의 아들들이 고려 멸망 때까지 대대손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고려거란 전쟁이 판도를 뒤흔드는 한밤중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흥화진의 양규였습니다. 700명의 정예전사들을 이끌고 남하해 병사 1,000명과 힘을 합쳐 거란군 6,000명이 지키는 곽주성을 기습했죠. 모든 거란군의 목을 베고 포로 7,000명을 구해냅니다. 거란군이 중간 보급기지로 삼았던 곽주의 터라는 뒤가 뚫린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야율융서는 크게 당황했죠. 압록강도 슬슬 녹겠다, 강동 6주를 되돌려주겠다는 현종의 약조만 서둘러 받고는 개경 점령 10일 만에 철수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양규와 또 한 명의 사내 20대의 젊은 무장 김숙흥이 나서서 회군하는 거란군을 모조리 섬멸하고 수만 명의 포로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거란군은 5만 명 넘는 떼죽음을 당했죠. 당시 역사서는 이 전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란군 본진과의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한 두 사람. 그
야일룽소도 비를 맞으면서 엄청난 고생을 해서 겨우 살아 돌아가요. 엄청나게 화가 났겠죠. 자존심 상하고. 근데 처음으로 엄마 사망한 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결정한 건데 뭐 난리 난 거죠. 또 고려 공격하라고 하는데 공격을 못해요. 왜냐? 양규한테 받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3년의 시간이 걸려요. 사람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탱크가 있듯이 그 당시에 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투마가 있고 그냥 진마가 있어요. 엄청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순치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무기 막 휘둘러도 얘가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럼 몇 년 걸려요, 얘를. 그러니까 말이 다 얼어 죽어버려가지고 말을 각 부족에서 징발을 해요. 반란이라 해 또 막. 그렇게 3년 걸려요, 그게. 고려를 모두 불태울 것이다. 짐을 분노케 한 자들이 어찌 되는지 천하에 보여줄 것이다. 고려는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해 지방제도 정비에 나섰는데요. 이때 마련된 것이 오도 양계제도. 이게 바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지방제도입니다. 매번 압록강 때문에 전쟁을 포기해야 했던 거란군. 이번에는 강 위에 배를 띄워 부교를 설치하죠. 1016년 20만 대군의 진격. 이때 고려는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야율세양이라는 사람을 도통을 임명해서 고려를 완전히 쳐라. 고려를 완전히 쓸어버려요. 서북면을 완전히 쓸어버려요. 삼수체 회전처럼 고려의 주력군과 거란의 주력군이 맞붙는 대회전이 벌어지죠. 거기서 고려군이 또 패해요. 그 다음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 패한 다음에 현종이 이거 새로운 인물하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누굴까? 고민 끝에 발탁한 사람이 바로 70세의 문신 강감찬. 현종은 과거 나주 몽진을 다녀온 뒤 강감찬에게 직접 이렇게 말을 전했을 만큼 그를 높이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두렵소. 도망치고도 싶었어. 이 황제의 자리가 버겁소. 절망하지 마시옵소서. 이 고려에는 폐하가 필요하옵니다. 1018년 5월 현종은 강감찬을 정의품 내사시랑 재상에 임명하고 이후 서북면 총사령관인 도통, 이어서 고려군 총사령관인 상원수로 고속 승진시킵니다. 완전 문관이었거든요. 또 이분이 키가 한 4척, 5척 사이였을 것 같아요. 한 140 정도? 굉장히 작았을 것 같은데 사실 무랑은 굉장히 먼 사람이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군사 경험을 쌓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비상시 권력이기 때문에 도통이 사실은 왕권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북면 도통이랑 명시를 해서 그 권한을 서북면으로 한정을 시켰죠. 그런데 상원수라는 관직을 만들면서 지역이 한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현종이 강감찬을 엄청나게 신뢰했다는 거죠. 양규 현종을 넘어서는 드라마의 실질적 주인공인 강감찬. 그동안 왕 역할만 했던 최수종이 처음으로 신하 역할을 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신하 역할이 아닌 전쟁의 신 역할이었습니다. 그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태어날 때 생가에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해서 낙성대라 이름 붙였다는 이야기, 한양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자 편지 한 장으로 호랑이 무리를 쫓아냈다는 이야기, 그 밖에도 귀신을 퇴치하거나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을 손으로 꺾었다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신화가 존재합니다. 강감찬은 모든 서열과 연공을 파괴하는 파격 인사를 펼칩니다. 거란전을 경험했던 강민청과 조원에게 지휘부를 맡기고 김종현 등 능력 있는 젊은 장군들을 뽑아 자신의 휘하에 둡니다. 그리고 1018년 거란군과 소배합이 10만 군사로 다시 한번 총공세를 펼쳤을 땐 이미 고려군이 거란군을 수차례 무찌를 만큼 엄청나게 강한 성장을 이룩하게 됐죠. 거란 놈들이 살려보내지 마시오. 무엇이 오든 고란에게 싸웁니다. 다시는 고려 땅을 침략하지 못하게 할 것이옵니다. 하지만 70세에 노련한 노장 소배합도 전략이 만만치 않았고 거란군은 전투에서 계속 지면서도 순식간에 남하해 개경 40km 앞까지 당도합니다. 개경엔 군사가 남아있지 않을 거란 판단이었죠. 하지만 현종이 이번엔 소배합의 허를 찌릅니다. 이번엔 도망을 선택하지 않았죠. 태조 왕건의 릉을 개경 근처로 옮겨오며 개경 사수지를 불태웠고 아버지 왕옥의 묘소도 경남 사천에서 개경으로 옮겼는데 이때 만들어진 절이 현화사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현화사 석등 실물이 전시돼 있죠. 또한 거란군이 개경 코앞에 당도했을 때 이미 성박집은 모두 불타 있었습니다. 청야작전, 고려 땅에서 보급을 받을 수 없도록 모든 물자를 불태워버린 거죠. 그 정도로 결상전 의지를 내세운 현종. 그리고 김종현과 1만 기병의 추격이 더해지자 소배합은 결국 퇴각을 결정합니다. 드디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 강감찬의 구주대첩을 알아보죠. 1019년 2월 고려거란 전쟁의 마지막 승부처인 구주벌판에서 퇴각하던 거란군과 고려군이 맞붙는 또 한 번의 대회전이 시작됩니다. 앞서 두 번의 대회전은 모두 고려군의 패배로 끝났었죠. 고려의 보병대, 거란의 기마병의 싸움. 강감찬과 거란군은 모두 뒤에 강을 둔 채 싸우는 배수진을 벌입니다. 고려는 이번에도 검찰을 앞세우죠. 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려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농경민들이 유목민들을 상대할 때는 비슷한 방법을 써요. 근데 수레 진이죠. 수레로 만든 진. 이 서운용의 침공 다음에 서희가 만든 아마 그런 진법일 거예요. 거란을 이제 막는 진법. 폐하, 소신은
미치도록 승리하고 싶사옵니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사옵니다. 개성을 사수했던 김종현과 1만 군사가 뒤늦게 구주에 합류하자 전세가 비로소 기울기 시작했죠. 당시 역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대승리. 고려군은 고작 100여 명이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란 역사상 최대의 패배이자 거란군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고려는 그때 구주대첩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200년 동안 평화를 누리거든요. 근데 이쪽 안 평화로웠어요. 딴 쪽은. 그 금나라가 100년 후에 생기면서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압박해가지고 저 양당으로 쫓아내버리거든요. 남송이 생기는데 고려만 평온해요. 금나라가 고려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 거야. 쟤는 군사 강국인데 괜히 건드려봤자 피곤해. 한 200년 평화롭게 살게 되면서 유학적 질서들 막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구주대첩에 패했으면 거란에 항복했을 거고 또 금나라한테 정복당할 가능성이 많죠. 완전히 다른 우리 세계에서 살고 있겠죠.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수도 있죠. 온 고려의 백성들이 태아의 신하들이요 태아의 군사들이옵니다. 진정한 황제가 되실 것이옵니다. 전쟁 이후 강감찬은 나이가 들어 사직을 요청했지만 현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나도 완벽한 해피엔딩인데요. 지금부턴 드라마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결말 이후 이야기입니다. 구주대첩 이후에도 거란은 수차례 크고 작은 국경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현종은 대첩 승리 1년 뒤 거란의 요나라에 공무를 전하겠다고 청하며 사대관계를 요청합니다. 당시 송나라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거란은 여전히 신의지 지역 보주성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위협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27년간이나 거란과 전쟁을 겪은 고려는 계속 전쟁을 치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현종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도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평화와 신리를 챙기려 한 거죠. 이후 고려는 비로소 안정을 찾고 황제의 나라로서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왜 고려는 황제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이런 것도 내가 황제할 수 있으니까. 조선 때는 황제할 수 없으니까 황제 못한 거고 황제할 수 있으니까. 팔관회란 또 행사가 있는데 외국 사신들이 오고 각국에 다 오는데 그때 이제 황제 다 황제인 줄 알아. 그렇게 황제국으로 이제 인식된 거죠. 성종과 현종을 거치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문화와 지방제도 등 한국 사회의 원형이 성립된 고려시대. 오늘날 코리아를 만든 한국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규는 고려시대 내내 국의 영웅으로 대우를 받고 그 후손들은 맨날 이제 어떤 관직에 임명되고 대우를 받는데 이제 조선이 세워지면서 고려의 역사를 부정해야 돼요. 언급을 안 하기 시작해. 그래서 서서히 잊혀진 거죠. 그러니까 서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지 그 고려사 작가만 보고서 왕이 이제 야 우리는 왜 서희 같은 외교관이 없어? 라는 말에 외교관을 굳어진 거야 그냥. 그렇게 된 거죠. 오해와 잊혀짐이 생긴 거죠. 지금까지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모조리 파헤쳐 보았는데요. 1000년 전 고려거란 전쟁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좋은 정치. 국력이 훨씬 약한 고려가 거란을 극복한 이유는 그 좋은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강한 국방력이 있었던 것이죠. 고려는 2명의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고려사는 성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이다. 현종은 이렇게 평가하죠. 흠잡을 데 없는 분이다. 훌륭한 왕들이 좋은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우리는 거란을 극복할 수 있었고 궁금한 건 직접 뛰어들어 파헤치는 일킬궁 수사팀.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